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60%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7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좀 조정폭이 컸다가 코스피는 2% 넘게 빠지다가 종가가 꼬리 달면서 마이너스 0.67%로 마감을 했었고, 코스닥은 뭐 거의 3% 빠졌다가 종가상 0.93%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 나스닥이 거의 뭐 이제 4% 가까이, 장중엔 한 4%까지 찍었었죠. 4% 가까이 반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굉장히 좀 들뜬 마음으로, 역시 이렇게 그냥 뭐 투매 받고 바닥이 잡는 거였어, 뭐 이런 마음으로 아주 큰 반등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오늘 아침을 맞이하셨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전혀 그런 멘트 드리지 않았었고, 별로 저는 일단 회의적으로 최근 시장을 조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뭐 방향이 어떻게 좀 잡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이벤트로는 다음 주 16일 날 있을 FOMC 회의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FOMC 회의에서 뭔가 좀 어찌됐건 그러니까 최근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시장 에 대해서 뭔가 뭐 개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전혀 안 했잖아요. 뭐 금리,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뭔가 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사실상 뭔가 시장을 다시 부양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이 나오려면 미국 증시가 사실 좀 많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시장이 빠져야 좀 운운하이를 달래는 그런 좀 코멘트를 할 텐데, 뭐 다우는 뭐 전혀 빠지지도 않고 나스닥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제 또 반등도 좀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야, 여기서 만약에 뭐 급하게 막 이런 식으로 좀 빠지면 조금 이제 달래는 식으로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그냥 원론적인 뭐 멘트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또 FMC를 기대했던 참여자들이 조금 이제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지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때 당시 11월, 12월 정말 불같은 장을 우리가 만났고요. 사실 3,300을 찍으러 가려고 했던 이때 1월 첫째 주의 이 모습은 사실상 조금 그 대중의 관기가 어느 정도 투영이 된 오버슈팅의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3200포인트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를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약간 이제 거품이 상당히 단기간 안에 많이 좀 꺼버린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인이나 뭐 기관의 어떤 메이저 세력들이 도화선을 여기서 짚어버리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3200포인트를 돌파를 시키면, 여기서는 이번 상승에서는 음 대중의 정말 그 광기가 제대로 좀 발휘가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이 한번 연출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아마 이 1년간의 거대했던 유동성 대세 상승장의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1번으로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국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장의 마무리를 짓지 않고 조정 후에
대신에 여기서 좀 조정으로 들어간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저는 사실 1번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박스권 돌파로 좀 봤던 거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결국은 이제 세계 증시가 어떤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버블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펼치는 정책만 봐도 굉장히 버블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뭔가 어떤 버블이 터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시장에 참여한 모두가 좀 이미 몇 번의 어떤 역사적 반복을 겪으면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오고 여기서 불장이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조정 후에 천천히 또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어떤 그 개인들의 분위기를 보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랑은 좀 다르게 일단은 시장이 움직였고 한 요때부터서는 저도 이제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좀 인정하고 시장이 꺾일 수 있음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마음 먹고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리딩방도 비중을 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때부터 줄였다가 좀 늘렸다가 줄였다 늘렸다가 했고요. 어제 이제 여기 이제 900포인트 120선 깰 때는 저희도 한 50% 정도만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에서 뭐 이제 장중에 좀 짧게 짧게 단타 정도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시장이 코스피의 이 구간, 이 박스 구간 안에서 개인이 사들이는 게 50조 가까이 돼요. 근데 개인의 매물이 첩첩이 있는 50조라는 매물이 쌓여 있는 이 구간 안에서 들어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깼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는 얘가 뭐 방향을 틀더라도 12월과 같은 이런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는 기대하기가 이제는 조금 힘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가격 조정이건 기간 조정이건 조금 그 조정이 길어질 수 있음에 지금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조정이 나와도 사실은 힘들지만 기간으로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해도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둘 다에 조금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오지 않았나.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뭐 완전히 추세가 거좀 이제 깨졌죠. 여기서 방향을 좀 돌리더라도 이때처럼 일단 뭐 한 달, 다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랑은 상황이 지금 조금 다르니까 한 달 이상 혹은 뭐 두 달까지도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뷰고 앞으로 시장이 뭐 11, 12월 이런 상황이 오기에는 좀 많이 인내가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시장 안에서 치열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좀 반발짝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조금 이렇게 욕심과 조급함을 한껏 내려놓은 상태로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뭐 테마는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사실 조금 어이가 좀 없죠. 지금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될 때 이제 인맥 관련주들로 형성이 좀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주들로 넘어가는 이제 순환매가 돌게 되는데, 이 인맥 관련주가 형성이 될 땐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는 별로 개연성이 없어요. 뭐 그냥 동문이어서 뭐 그냥 아는 사이여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데, 야, 하다 하다 못해 이제는 뭐 같은 파평 융씨라는 이유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를 보게 되네요. 야,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요. 시장이 아니라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안에서 내가 이런 어떤 지금 파편융 C로 오른 종목들이 뭐 성보학이나 뭐 기신전기, 웅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사회이사로 이제 뭐 올 것 같은데, 뭐 이제 검찰 같은 인맥이라는 이유로 상승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금강철강은 이제 사회이사가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이제 본인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잘 공략은 안 하는 편이라서, 특히나 정치 테마주 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초입에 잘 잡아서 뭐 몇 배씩 먹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인맥주를 내가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몇 달씩 홀딩하는 리스크를 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를 중장기 투자로 좀 끌고 갈 때는 인맥주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책주 중에 이제 골라가지고 좀 이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경우는 저는 있는데, 야, 인맥주는 솔직히 조금 이제 저는 뭐 비춥니다. 물론 잘 잡아가지고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언제 이렇게 폭탄이 나올지 모르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인맥주는 트레이딩용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이제 딱 이제 대선 주자가 굳혀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정책주들로 수급이 완전 이동을 하거든요. 이때 정책주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잘 선별을 해가지고 좀 오래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피 같은 돈을 내가 뭐 이제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내가 언제 악재가 나올지, 어떻게 뭐 이 인맥주에서 탈락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주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뭐 주식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할 거라면은 좀 이런 좀 올바른 습관들도 저는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인맥주들은 뭐 애니능률만 봐도 그렇고요. 뭐 관련성 없다 그래도 뭐 세력이 맘먹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상관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윤석열 관련주로 올랐고, 이 회사의 대표가 뭐 같은 동문이었는데 대표가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한다거나 뭐 요런 경우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뭐 아무것도 엮인 게 없는데 그냥 시장에서 윤석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띄워버리는 경우는 오히려 뭐 악재 걱정 없이 매매할 수도 있기도 하죠. 네, 뭐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는 약간 조금 과열 국면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들로 막 뭐 너도 나도 막 이재명 관련주들로 막 엮이면서 엄청나게 시세 냈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테마주들이 약간 지금 예전에 이재명 관련주들 끝물일 때의 느낌이 살짝 듭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은 더 시세를 낼 수는 있겠지만, 뭐 조만간 또 끝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이제 검찰총장 사퇴라는 거의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어, 보여주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고 지지율 1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데 요 한 파동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 파동을 낼 수 있는 뉴스가 존재해 줘야 되는데 뭐 지금 한 이틀 연속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퇴했고 잠잠이 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 지금 사퇴하자마자 본인이 야 이제 사퇴했으니까 정치할 겁니다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조용히 좀 지내다가 좀 시기를 잘 저울질하고 맞춰가지고 대중이 원해서 나오는 그림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또 한 번의 시세를 이어가 줄 어떤 뉴스와 시장 분위기가 달궈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이번 혹시 이번 한 파동 정도 더 나오게 되면 이때가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뭐 일단 뭐 서현 탑메탈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니 능률이랑 서현 탑메탈 이렇게 딱 두 종목 정도를 저는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탑메탈도 자리 자체는 뭐 요 정도쯤에서 한 번 정도는 더 파동 혹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후속 그림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좀 뉴스가 다시 생기면 그때 가서 뉴스가 생기거나 어떤 가격적으로 다시 뭔가 좀 행보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좀 가격 방어가 일어날 때 조정 시에 그때 타이밍을 다시 한번 저는 노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방송이었던가요? 윤석열 테마주가 혹시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일단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여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어찌됐건 좋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가 조정에 들어갔을 때 지금 최대 라이벌인 이재명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이때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월요일인가? 주말이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은 뭔가 조금 꿈틀꿈틀하면서 다시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에이텍 TN도 보면은 요렇게 시세를 한번 내고 요렇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요렇게 되면서 뭐 상한가 한번 꼭 이제 나오면은 이제 3만원 돌파하면서 다시금 이제 신고가 자리가 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조금 드랍이 좀 투매가 나왔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뭐 야권의 윤, 뭐 여권의 이 요렇게 두 테마 빼고는 별로 그렇게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뭐 지금 서울시장 때문에 뭐 안철수니 뭐니 테마가 좀 있긴 한데요. 별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지금 대선주자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서울시장은 조금 약하죠. 이제 서울시장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선 주자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모를까. 일단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은 어, 대선보다 한참 아래인 이제 서울시장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약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단일화가 되건 안 되건 단기적으로 또 그 부분이 재료 소멸일로 될 수가 있죠.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 이때라고 하면은 훨씬 앞에서 주가들이 힘을 잃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장이 좋을 때는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 이날이면 D-Day 막 오전장 당일까지도 불을 뿜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미리 힘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D-Day를 앞두고 미리미리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그 10일 날 미국에서 상장하는 로블록스, 그러니까 로블록스 상장하는 이벤트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또 이벤트가 없어서 힘을 조금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벤트 앞두고 이렇게 이제 미리 또 빠져놓으면은 이벤트 당일날 잠깐 또 뭐 오르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지금은 뭐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방향성을 좀 더 무게에 두고 항상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혹시 공략을 하시더라도 좀 선익 시스템보다는 왜냐면 얘도 한 지금 파동이 3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요 정도 왔다가 시세가 마무리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장도 한빛소프트고, 그래서 선익 시스템보다는 한빛소프트 쪽으로, 왜냐면 얘는 지금 파동이 일단 1차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드론 관련주로도 조금 이제 엮여 있는 부분도 있고, 매출도 전년비 한 31%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빛소프트가 훨씬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뭐 괜찮은 테마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안 좋을 때는요, 뭐 이렇게 2차, 3차까지 파동을 낼 테마들도 한번 파동 내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이 세력들도 좀 더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냥 조금만 이쯤에서 마무리 이렇게 지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방송에서 어찌됐건 테마나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테마가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테마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뭐 장이 꺾이면은 뭐 종목들이라고 별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그날그날 강한 종목, 강한 테마와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 수라는 것 자체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이 이 안 좋은 장 속에서도 갈지 참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그 파동의 개념으로 종목들을 공략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들만 찾아서 그냥 소액으로 그냥 이렇게 좀 매매만 하면서 장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고 살아남고, 그러다 보면은 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수익을 또 내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장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베팅도 하고 매매도 많이 하고 참여하다가 장이 좀 꺾이면 이제 또 숨죽이고, 장이 좋아질 때를 다시 기다리면서 최대한 덜 잃으려고 멘탈 관리, 마인드 관리, 계좌 관리 잘 하고, 그러다가 장 다시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타주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이제 조정장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특히 뭐 스윙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좀 보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봤는데 그 안에서 내가 무리하게 손실 본 거 메꾸려고 하다가는 더 어떤 큰 손실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조정장 때 살아남고 버티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장이 좋아질 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최대한 뭐 손실폭 줄이고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태도로 시장에 좀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나마 좀 매매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이때 당시에 비덴트도 보시면 요렇게 가격대를 넘겨놓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이때 폭락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제 준비해놓고 한 번 더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밀렸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이제 또 반등을 하니까 일단 다시 또 전고점을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매물대가 한 요 정도 14,000원 정도 되는데 다시 이 어떤 저항대를 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넘겨놓고 조정 거쳤다가 다시 요 전고점을 넘겨놨잖아요. 그리고 14,000원이 있고 그래서 얘도 뭐 이때랑 말씀드릴 때랑 좀 비슷하게 뭐 비트코인이 뭐 갑자기 뭐 폭락을 하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얘도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좀 조정폭이 이틀 동안 많이 컸네요. 뭐 유니온도 그렇고 뭐 동국아르에너스 뭐 그나마 얘는 이제 상한가 나오고 이틀차 구간이라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이제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니온이나 뭐 이제 세노테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도 나오는 부분이 사실 없고 얘네들도 파동을 좀 더 만들려고 했다가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게 되면은 뭐 이제 좀 그러니까 파동을 더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시세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히토류 관련주들은 어찌됐건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좀 그 관계가 악화되는 뉴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장도 안 좋고 다 뭐 거의 다 이제 테마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추세 꺾이고 이탈돼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보이고 뭐 제가 참 드릴 멘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애플카 관련주 대장이죠. 구형테크가 뭔가 얘도 이제 어떤 기로에 있어요. 여기서 쌍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죽여버릴 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건지 얘도 저도 지금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재료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협상 중인 것 같고 혹시라도 정말 뭐 협상이 완료가 좀 딜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거니까 재료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세도 어느 정도 낸 상태에서 쌍봉이다. 그러면은 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조금 이제 애매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테마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구형테크도 그렇고 뭐 MVH 코리아도 최근에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21선 이탈하지 않고 조금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뉴스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래도 살아있고 대형주 중에서도 기아차도 그래도 뭐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애플카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 저도 뭐 지금 계속
방송하기 전에 테마랑 뭐 종목들을 좀 돌려봤었는데, 뭐 이제 지금은 시장의 어떤 사실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코스피도 여기 이제 박스권의 저점 구간을 어제 이제 살짝 한번 깼는데, 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좀 음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만약이라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급락이나 투매가 나오는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정말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도 주식 비중을 뭐 100% 풀 비중 거기다가 막 신용까지 써서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서 혹시라도 정말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 절대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려 나가주면은 좋겠지만, 항상 주식은 버는 쪽보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을 때 정말 내가 계좌가 심하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아까도 제가 저희 리딩방에다가 이제 에드세이 코타라고 제가 참 뭐 좋아하는 주식의 대가가 했던 뭐 명언 중에, 뭐 그분이 했던 말은 거의 다 좋은 것 같은데, 특히 뭐 아까 인상 깊었던 말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버는 거는 괜찮다. 다음에 돈 더 벌면 되니까요. 근데 이 돈을 덜 잃을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많이 이 돈을 잃어버리면, 이때는 이 다음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덜 버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많이 잃는 거,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